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골입니다. 목요일 저녁 9시 20분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는데요. 다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주가가 상당히 지금 41,000원대, 2,0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2만원대 중후반이었던 주가가 4만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오른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긴 하죠. 바토클리마비나 아이메로 프루바트 가치에 비하면 아직도 올라갈 때가 산더미입니다. 근데 지금 조정장이 사실 제가 과거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5만원 갈 때도 그랬고요. 4만원 갈 때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주가는 상당히 천천히 갑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천천히 갑니다. 3만원 지금 2만원에 3만원 올라왔지만 4만원대 가더라도 다시 3만원이 올 수도 있고 5만원 갔다가 다시 4만원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다시 3만원대가 또 올 수도 있고요. 안 올 것 같던 3만원대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라고 하면서 주가는 생각보다 천천히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게 무슨 악재가 터져서 천천히 간다 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바토클리마비 반환될 거니까 천천히 갑니다 이 얘기도 아니었고요. 바토클리마비 반환된다는 이슈가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죠 다들. 아무튼 그런 이슈 때문인지 어쩐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주가는 생각보다 상당히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뮤노반트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뮤노반트도 언젠가는 이제 조정장이 좀 올 때도 있고 할 텐데 얼마나 깊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분명 조정장이 또 오고 천천히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다들 심리가 5만원대 4만원대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4만원대로 뚝 떨어지고 나서는 생각보다 주가가 상당히 천천히 간다는 걸 잠시 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가는 생각보다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천천히 갔으면 되지 않았냐 싶을 정도보다 몇 배는 더 천천히 갈 거고요. 몇 배 더 생각하셨던 분들도 그거의 몇 배 정도 더 천천히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는 생각보다 천천히 가고요. 상당한 많은 심리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뭔가 그 영향들, 사회,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많은 조정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점점 반영해 나가는 게 주가죠. 지금 4만원 초반대가 되니까 다들 어떤 생각이시냐면 아이메로 프루바트, 그러니까 이뮤노반트의 주가 시가총액을 보고 지금 이뮤노반트와 한올바이오파마는 상당히 시가총액 차이가 벌어져 있다라는 면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만원 초반대에도 그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겠죠. 이뮤노반트 주가를 언젠간 방향성은 따라갈 거다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시니까 매도하기는 좀 그래서 매도 물량은 많이 안 나오고 그렇다 그래서 매수 물량이 막 생기냐? 매수 물량도 안 나오죠. 지금 바토클리마비 반환되네 어찌네 하면서 불확실성이 잔뜩 껴있으니까요. 매수 물량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만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수 물량이 안 들어온다는 게 이게 여기서 이제 좀 나중에 3만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뭐냐면 글로벌 경제나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좋은 이슈로 받기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좋은 이슈로 반응을 할 만한 그런 장이 요즘에는 거의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좋은 이슈에 반응할 만한 장은 또 아니잖아요. 굿뉴스가 굿뉴스로 굿뉴스가 굿뉴스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굿뉴스가 배드뉴스로 반응을 할 때도 있고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반응할 때도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인데 지금은 사실 투심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라서 주변 제반의 돈들이 그런 돈뭉치들이 사실 주식시장으로 한 번에 많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뭔가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없지 않는 이상이요. 뭔가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의 돈들이 그렇게 갑자기 한 번에 들어오기는 조금 주저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AI 버블론이다 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나스닥도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는 또 바토클리마비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올의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시장이 전부 다 바토클리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쵸?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호재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장은 다
바토클리맙만 보고 있어요. 바토클리맙. 바토클리맙 반환하냐, TED 상업화 하냐, 뭐 1401 반환하면은 뭐 어디로 딴 데로 팔려 나갈 수 있느냐, 로이반트가 이거 TED 성공해도 반환을 한 해 만에 할 거냐, 이 다 바토클리맙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2027년까지는 들고 가겠습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맡아서 이제 알아서 투자를 하셔야겠지만, 바토클리맙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예, 아이메로 프로바트라는 큰 그런 약물이 있고요. 그 또한 한올이 기술 수출을 했고 기술력이 좋은 약물이기 때문에 그 약물에 집중되는 순간은 이제 시가총액 상승이 급박하게 이루어지겠죠. 지금의 2조 2천억 원, 2조 1천억 원대는 너무너무 싼 상황입니다.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가치에 비하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게. 도대체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집중은 또 언제 할 거냐? 언제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집중을 하고 주가가 반응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바토클리맙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날이 언제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토클리맙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는 언제입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TED,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그 이슈는 다 사라집니다. 그 TED 데이터가 좋든 나쁘든, 나쁜 거 포함입니다. TED 데이터가 나쁘면 주가는 더 순간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부터 아마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업 가치를 다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뮤노반트 주가는요, 지금 왜 바토클리맙을 반환한다고 SEC에 공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르겠어요? 이미 바토클리맙에 대한 가치는 다 조정이 끝났어요. 지금 거기는 과거에 16달러, 17달러만 이렇게 가면서 바토클리맙 반환, TED 상업화 안 한다 까지 지금 주가가 다 반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르는 건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집중해서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동안 한올은 TED 상업화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하면서 TED 상업화에 대한 얘기가 잠깐 흘러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5만원 이상으로 올라갔었다가 지금 바토클리맙 반환 이슈가 나오니까 이제 막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뮤노반트는 반영을 다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올은 지금 이제 와서야 반영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가 다시 거품이 끼는 바람에, 거품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펀더멘털이 있으니까. 기술력이 있으니까. 바토클리맙 자체가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한올은 TED에 대한 기대감이 잠깐 꼈고요. 그게 지금 상업화가 엉그러지면서 다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미래의 그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 상업화를 다 안 할 거라고 믿고 기업 가치를 미리 다 반영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한올도 이제 바토클리맙에 대한 반환 이슈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거치기 시작하면 방향성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젠진 모르죠. 근데 언제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ED 결과가 나오는 시간, 그때 TED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업화를 하든 안 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바토클리맙에 대한 방향성만 결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결정은 무조건 되겠죠. 상업화를 하냐 안 하냐 둘 중 하나잖아요. 성공을 하나 안 하냐 둘 중 하나고, TED 임상에 성공을 하면 상업화를 안 하겠다 해도 바토클리맙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거고요. 뭐 임상 실패, 뭐 바토클리맙 상환, 반환 이런 게 떠도 바토클리맙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사라지는 거 없습니다. 이제 바토클리맙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기대감을 걸고 그 가치 반영을 시작을 하겠죠. 그 바토클리맙 TED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를 지금 못 봤어요. 못 봤고 임상이 다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이제 수령을 해야 이뮤노반트도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저는 지금 오늘 바토클리맙 심화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바토클리맙 TED에 대해서 일단은 상업화 이슈는 제가 어떻게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TED는 제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어째 바토클리맙이랑 뭐 그 아제넥스 그 에프가티즈모드랑 그 테페자랑 이렇게 세 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린 게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이제 제가 왜 바토클리맙 TED가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유를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바토클리맙 TED가 과학적으로 근거 있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신뢰를 하고 있고요.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됩니다. 바이오 기업 투자에 임상에 100%는 없어요. 100% 만족하는 약은 없습니다. 어딘가엔 부작용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약물에 100%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상의 근거가, 과학적 근거가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증명이 됐더라도 사람한테 투여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증명이 확실히 얼마나 될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게 바이오 투자죠. 그래서 좀 더 어렵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만큼 더 수익률이 큰 게 바이오 투자 회사의 매력인데, 일단 저는 바토클리맙 TED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신뢰성 있게 성공을 할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IGF-1R처럼 안구 돌출률 감소가 많이 일어날 거냐? 반응률은 좋을 것 같아요. 환자들에 대한 반응률. 그러니까 100명의 환자면 뭐 80%가 반응을 했네, 60%가 반응을 했네. 이 반응률은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구가 얼마나 감소했느냐는, 글쎄요. 태페자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 면에서 훨씬 바토클리맙이,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상업화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TED 임상을 성공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TED 임상을 성공을 전제로, 바토클리맙을 상업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이반트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사실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일단 TED가 이제 성공만 하게 된다면 사실 방향성이 상업화든 아니든 한올은 할 수 있는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들 바토클리맙 반환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는데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감을 당연히 못 잡겠는데, 결국은 TED가 성공을 하면 이제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 만약에 TED가 실패를 해도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많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리스크가 그렇게 막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지금의 구간이고, 더 떨어지면 이제 더 매력이 생기는 거죠. 매수의 매력이. 그러니까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단기적으로 어떤 경제적 리스크든 사회적인 영향이든 정치적인 영향이든 뭐 바이오 투심 악화에 따른 뭐 다른 회사들의 펀더멘털 악화로 바이오 투심이 악화되면 뭐 3만원대로 또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 좀 더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아무튼 지금의 바토클리맙의 상황이 너무 이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잘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토클리맙에 대한 얘기만 나오지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은 진짜 거의 얘기가 없어요. 미국에서만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글쎄요. 상업화를 로이반트가 안 하게 된다면, 로이반트가 임상을 3상까지 끌고 왔는데, TED를 성공을 했는데 상업화를 안 한다? 사실 저는 제 뇌피셜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본인들이 임상 열심히 해서 아무리 부작용이 있는 약이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더 뛰어난 약이라도, TED 질환만의 시장이 또 있는 건데, 태페자 뭐 지금 부작용 때문에 좀 못 팔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2조 원, 1년에 2조 원가량은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 시장성이 충분히 다분한 약인데 왜 이거를 성공을 했는데 상업화를 안 할까? 이건 좀 의아스럽긴 해요. 의아스럽긴 하고, 결국은 지금 이뮤노반트가 데이터를 못 봐서 그렇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면 임상 성공을 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깐은 하긴 하고요.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뮤노반트 말씀을 드리면, 잠깐 좀 인터넷을 켜볼까요? 이뮤노반트에서 지금 최근에 그 12월 5일날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에 프리젠테이션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그 로이반트에서 했던 그 R&D 데이 때 그 발표를 했던 자료들 위주로, 이제 데이터들 위주로 쭉 이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뉴스 이벤트에 들어가 보면요. 여기서 latest presentation 여기 있죠? 여기를 보면 이게 지금 12월 15일에 이뮤노반트가 올라온 겁니다. 이 프리젠테이션 안에 바토클리맙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여기 뭐 안티세프제, 여기 IMVT1402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IMVT140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TED가 쏙 빠졌죠. CLE까지 TED가 쏙 빠졌고, 그 다음에 3번에 바토클리맙 얘기 없죠. 1402고요. 4번에 이건 이제 바토클리맙으로 임상한 데이터들이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이것도 바토클리맙 임상이지만 아무튼 1402로 지금 임상을 다 할 거잖아요. 빼고, 여기도 IMVT1402번, 그 다음에 여기도 IMVT1402번.
그다음에 바토클리마브 이거 하나 있어요. TED 탑라인 결과 발표 2026년 이거 하나, TED 발표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 바토클리마브 얘기가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402, 그다음에 그레이브스병 당연히 1402 이야기죠.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MG 이것도 1402 이야기죠. CIDP도 1402가 하고 있고요. 류마티스도 1402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쇼그랜도 1402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LE 루푸스도 1402가 하고 있고요. 어펜딕스는 이제 참고 자료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임상 어펜딕스 마저도 1402, 1402, 1402, 1402, 1402, 1402 하고 없어요. TED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레이브스병 마켓 오퍼튜니티 뒤에 나와 있고, 이게 끝입니다. 1401 바토클리마비 아예 하나도 없어요. 다 빠졌거든요, 프리젠테이션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TED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 이겁니다. 설명할 게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상업화 안 할 거다 이 얘기도 있지만, 데이터 나와봐야 알아 이 얘기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안 나와서 지금 여기다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지금 TED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다 이제 실어서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TED 바토클리마브의 데이터는 이런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따로 아마 공지를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뭐 빠르면 1월달 뭐 이쯤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바토클리마브 얘기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이뮤노반트 자료에. 만약에 이게 이뮤노반트에서 뭐 상업화 얘기나 아니면 뭔가 상업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 TED 얘기를 잠깐이라도 실었을 수 있는데, TED 얘기가 아예 다 빠진 거는 거의 바토클리마브는 반환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저는 TED가 임상에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FcRn 저해제 계열이라 그래서 아제넥스가 실패했으니까 너네도 실패야,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를 토대로 바토클리마브는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아제넥스보다 IgG 감소율이 그 10%, 15% 더 높게, 많게는 20% 정도의 감소를 더 높게 보이고 있지만, 그 20%의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확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TED라는 질환 특성이거든요. 초기에 고용량으로 때려잡아서 항체를 확 떨어뜨린 다음에 그 떨어뜨린 항체의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용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TED라는 질환 자체가 사실 초기에 때려잡고 나중에 12주 후에부터는 이제 저용량으로 바꾸잖아요. 저용량으로 바꿀 때는 초기에 때려잡은 것 때문에 그 항체의 생성, 만약에 T랩이라는 항체가 다시 생성되려 그러면 그 저용량, FcRn 저용량 340mg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680mg, 340mg 나중에 뒤에 저용량을 쓰더라도 앞에서 때려잡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 때려잡아 놓고 나중에 얘네가 스멀스멀 올라올라 그래도 어디로 올라와 하면서 340mg 저용량을 투여해도 충분히 유지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질환의 그런 원리, TED 질환의 발병 원리를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토클리마브 TED는 성공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뮤노반트 자료에는 아예 바토클리마브 얘기가 다 빠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토클리마브 상업화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TED 성공을 했는데 왜 상업화를 안 해요? 그거는 이제 로이반트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로이반트 입장에서 만약에 이거를 상업화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상업화를 직접 하기에는 영업망을 다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FDA 승인 기간 안에 영업망을 다 구축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 투자 금액과 TED를 출시했을 때의 회수 금액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겠냐, 뭐 눈곱만큼 벌어서는 이걸 써먹을 때나 있겠냐, 그래도 꽤 큰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투자한 돈에 비해 남아나는 게 없을 수 있다. 남아나는 게 있더라도 그렇게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바토클리마브 상업화 안 하는 게 맞죠,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네, 그 로이반트가 괜히 이름이 로이반트가 아닐 거 아니에요. 로이반트 이름이 로이반트잖아요, 그죠? 여기 이미 ROI가 이렇게 써 있어요, 로이반트가. ROI가 그거잖아요. 투자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리턴 뭐 인베스트먼트의 그 투자 대비 수익률, 자본 투자 대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ROI가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회사가
이거를 과연 바토클림압을 직접 상업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 회수율이 아무리 높아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들 수 있다. 그래서 바토클림압 우린 상업화 안 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업화 안 하면 만약에 TED 성공했는데 상업화 안 하면 도대체 뭐 할 거냐, 무슨 경우의 수가 있냐. 뭐 제가 또 예상치 못한 경우의 수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많이들 예상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거고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들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뭐 로이반트가 한올에 반환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거 임상 다 진행했으니까 했는데 성공했어. 근데 너희한테 반환을 할게. 대신 너네 그걸로 매출 나오면 우리한테 로열티 줘. 이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로이반트가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TED 임상 자기네 투자한 돈으로 다 성공해놨는데, 물론 원천 기술은 한올이 줘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이반트가 투자한 돈도 많은데, 임상 진행한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성공까지 해놨는데 상업화를 안 하겠다고? 야, 한올 너네 그냥 가져가? 과연 이렇게 할까요? 로이반트가 그냥 3상까지 임상 공짜로 해준 거 치고 한올한테 야, 우리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네 그냥 갖다 써. 공짜로 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걔네가 회사가 무슨 회사인데, 로이반트 ROI 회사인데 투자한 만큼 뭔가를 가져오긴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반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뭔가 한올과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로이반트도. 한올바이오파마에게 반환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TED로 인한 뭔가 이득을 취하게 할 거예요. 만약에 TED 성공을 해서 반환을 시킨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올이 어딘가에 약을 팔 수 있을 만큼의 시장 가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바토클림압이 임상을 성공한 게 MG와 TED 두 개잖아요. 중증 근무력증이랑 TED랑 두 개입니다. 중증 근무력증이랑 TED 두 개인데 그 바토클림압을 한올이 딱 돌려받으면 이제 MG와 TED에서는 신약을 출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3상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둘 다 성공을 하게 되면서 둘 다 성공한 거고, 그렇게 TED가 성공한다면 이제 둘 다 성공한 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신약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FDA 승인만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걸 바토클림압을 돌려줄 때 얘네들이 분명히 딴 데에다가 기술을 팔 거란 말이에요. 한올이 바토클림압 가만히 들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올은 그럼 바토클림압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중국 빼고 다 갖고 있는 건데, 일본도 한올이 들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이제 하버바이오메드가 들고 있는데 지금 왈가왈부 지금 싸우고 있고, 중국 빼고 미국, 유럽, 일본 판권을 모두 다 한올이 들고 오게 됩니다. 바토클림압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MG와 TED 시장에서 특히나 MG 같은 경우는 아제넥스가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출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MSE 지표가 가장 극대화가 됐기 때문에 아제넥스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다라고 하면서 MG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제넥스가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약을 투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TED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TED는 아마 사가려고 하는 회사 많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태페 자르는 약물이 유일한 약물이긴 하지만 나중에 비리디안에서 그 벨리그루트가 출시가 되긴 해요. 근데 둘 다 IGF-1R이라서 부작용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맷 니즈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부작용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환자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좀 중증이 심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퇴회자가 부작용이 심하더라도 퇴폐자를 투여해야겠지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들, 이제 막 시작돼서 활동기에 접어든 환자들은 굳이 부작용이 심한 퇴폐자가 필요 없이 바토클림압이 있다면 바토클림압 투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언맷 니즈 시장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MG 시장까지는 모르겠는데 TED 시장의 전 세계 판매권을 한올이 갖고 있다면 상당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도 팔리게 될 거고요. TED는 지금 로이반트가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이메로 브로바트로. 그렇기 때문에 TED는 정말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렇게만 팔려도 한올이 매출 어딘가에 팔릴지 모르겠지만 매출에 따른 로열티가 계약이 상당할 겁니다. 3상을 다 끝내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아이메로 브로바트처럼 10% 초반 뭐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아마 20-30%까지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계약을 딴 데다 하게 되면. 그러면 로이반트 입장에선 뭐예요? 야, 우리가 임상 이렇게 많이 진행해서도 너희들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도 공이 있어. 우리가 임상 이렇게 안 했으면 너네 바토클림압 이거 임상 못했을 거잖아. 우리가 임상 해준 것도 있으니까 그 딴 데다 팔더라도 매출에 대한 로열티 우리한테도 넘겨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올이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넘겨주는 대신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대신 로이반트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못할 거예요. 우리한테 돌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려받았기 때문에. 로이반트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못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로이반트는 뭐예요? 바토클리맙으로 임상 3상도 끝냈고 바토클리맙을 시장에 본인들이 출시 안 하기 때문에 투자할 돈도 안 들어가고요. 한올한테 돌려줌으로써 한올이 또 다른 데에 계약을 함으로써 로이반트는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부수적으로 받는 5에서 10% 정도라도 받게 된다면 로이반트는 바토클리맙을 임상을 진행한 투자금도 회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자금 회수한 돈으로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럼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더 집중하면 뭐가 좋아요? 또 한올이 좋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이반트가 한올의 바토클리맙을 반환을 하되 우리 바토클리맙 어디 딴 데에다가 너네가 계약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제약사랑 계약을 해서 TED 판매하게 되면 우리 매출의 로열티 한 뭐 10%만 줘. 그렇게 된다면 로이반트가 한 10% 정도 가져간다 치면 로이반트는 TED 임상 다 한 걸로 이제 바토클리맙이 잘 팔리면 그거에 대한 로열티 10%도 가져가고 한올은 또 그 로열티 그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바토클리맙 로열티를 따로 받음과 동시에 로이반트가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더 집중할 거기 때문에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좀 더 투자 자금이 들어간다면 한올 입장에서도 기업 가치 상승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로이반트랑 한올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을 반환한다 그래서 이 약물 반환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걸 반환한다 그래서 둘 다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반대로 효과가 어때요? 둘 다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반환, 바토클리맙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너무 지금 뭐 4만원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지금 판국이에요. 지금 더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를 팔자니 아이메로 프로바트가 있고 이뮤노반트는 계속 올라가고 참 애매한 상황이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지금이 거래 안 하고 계속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 저도 있으면 살 텐데 돈이 없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을 더 지나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TED가 실패하면 또 아이메로 프로바트 기업가치 보고 가면 돼요. 이뮤노반트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TED가 실패하면. TED가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TED가 성공하면 반환을 받아도 로이반트도 이득, 한올도 이득으로 구조가 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ED가 성공하면 일본 판권 또 계약하잖아요. 한올이 일본이랑. 일본 판권 또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한올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 뭐 그 파킨슨병 임상도 해야 되고요.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도 마무리 잘 해야 되고요. 현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 TED가 성공을 딱 하게 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성공만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반환을 받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제 생각은 그래요. TED가 성공을 하면 반환을 받더라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약 바토클리맙 TED 거 누가 가져가? 로이반트에서 지금 아이메로 프로바트를 하고 있는데 TED를 누가 가져가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바토클리맙 가져갈 수 있어요. TED는 로이반트가 안 하잖아요. 그것만 조단위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바토클리맙으로만, TED로만 해도. 그러니까 MG 같은 시장을 조금만 침투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매출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MG 같은 시장도 위협적인 게 뭐냐면 바토클리맙으로 부작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컨트롤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먼저 2027년쯤에 상업화가 바토클리맙으로 돼버린다? 그럼 로이반트 같은 경우는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상업화가 MG가 2029년 정도 되거든요.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그러면 2년 정도의 갭 차이가 벌어져 버려요. 그럼 바토클리맙이 먼저 아이메로 프로바트보다 그 약의 자리를 먼저 잡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잡아버리면 부작용이 컨트롤 가능한 정도면 의사들은 또 그걸 2년 동안 처방을 하겠죠. 근데 로이반트가 그때 와서 우리는 부작용도 없어요. 우리 거 쓰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FcRn 저해제 같은 계열로 같은 약물로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부작용이 없는 정도인데 바토클리맙은 부작용이 조금 있더라도 컨트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컨트롤 되면 뭐하러 이거 쓰면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으면 물론 갈아탈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MG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TED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이 다르다. 아제넥스도 포기했다. TED는 실패해서 포기했고 TED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FcRn 저해제에서. 테페자와 비리디안 약물 말고는 TED가 없다. 그래서 바토클리마비 TED에 대한 시장성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대형 제약사든 아니면 뭐 미국의 제약망이 다 구축되어 있는 조그마한 중소형 제약사든 뭐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약을 사갈 만은 하다. 왜냐면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본인들도 팔게 되면 현금 흐름은 나오니까 바토클리마브를 사가서 써볼 만도 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바토클리마브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로이반트도 로열티를 받고 한올도 로열티를 받고 한올은 로열티 받은 걸로 이제 뭐 다른 임상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파킨슨이라든지 로이반트도 그 로열티 받은 걸로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더 집중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서로 윈윈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계약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돼요. 반환을 받더라도. 그리고 한올은 또 TED가 성공하면 일본 판권 또 수출하면 되고요. 바로 상반기에 제약사랑 협의해 수출하면 되고 그것도 로열티가 꽤 커요. 삼상을 다 성공해놓고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판권을 파는 거기 때문에 로열티가 상당히 셉니다. 퍼센트가. 뭐 매출이 일본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매출이 막 몇 조씩 나오고 막 그러진 않겠지만 로열티 비율이 커요. 한 20% 이상 만약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추정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무튼 비리디안 약물이 그렇게 해서 30%인가 막 받았거든요. 로열티를. 그런 식으로 삼상을 다 통과하고 나서 판권을 파는 거는 로열티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처음에 계약금도 많이 받아요. 아무튼 바토클리마브 TED가 성공만 한다면 반환을 받더라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TED 성공해놓고도 우리 로이반트는 상업화를 안 하고 한올바이오파마에 반환하겠습니다. 한다 해도 로이반트가 그냥 주진 않을 거예요. 야, 우리 3상까지 다 했는데 바토클리마브 우리 필요 없어 안 쓸래. 너네 그냥 가져가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뭐든 걸 거예요. 얘네도 돈 버는 회사고 주식회사인데 주주들이 그냥 던져줘. 야, 너네 바보야? 3상까지 다 성공하고 왜 그냥 줘? 뭐라도 걷어왔어야지.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려면 그런 방법이 있다. 서로 한올이 바토클리마브를 딴 데에다 팔면 그 딴 데에다 판 데에서 매출이 일어난 거에 대한 로열티를 로이반트랑 한올이랑 쪼개져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아무튼 한올 입장에서는 TED만 성공하면 할 수 있는 길은 상당히 여러 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환을 받더라도 그리고 방금 뭔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까먹었는데 바토클리마브를 상업화를 한올 측에서 만약에 로이반트 측에서 직접 어디다가 판권을 팔 수도 있죠. 그죠? 바토클리마브를 아예 다른 데다 팔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기사가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 텔레반트라는 회사가 이거 한번 봐볼게요. 텔레반트라는 회사가 이제 반트 회사잖아요. 로이반트의 자회사였습니다. 근데 로슈가 이제 9조 원의 인수를 했거든요. 주주인 로이반트와 화이자로부터 75% 지분을 로슈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텔레반트 홀딩스 로이반트 회사 따르면 로이반트 사이언스와 화이자가 지난해 미국과 일본에서 RVT3101로 알려진 약물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을 했고요. 지분이 로이반트 사이언스가 75%, 화이자가 25%예요. 이거 약물 화이자가 개발한 거거든요. 화이자가 개발을 하고 로이반트가 사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반트 지분이 훨씬 높죠. 얘네들이 임상 개발을 하고 나중에 이게 대팔 목적으로 사간 거니까. 화이자가 만들었지만 화이자 지분 25%고 나머지 로이반트가 지분 75%를 인수를 하면서 텔레반트가 이제 로이반트 거가 된 거였습니다. 지분 75%를 가진 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로슈가 얼마나 사갔어요? 여기 75% 인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이반트 사이언스 지분 75%를 사간 거예요, 로슈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이반트는 화이자에서 약물을 사와서 임상만 쑥 하고 이 지분을 로슈한테 팔아 넘긴 겁니다. 자, 지금 그림이랑 비슷하죠? 바토클리마브를 한올한테 사와서 임상을 쭉 하고 자기네들이 상업화 안 하고 지분을 갖다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바토클리마브에 대한 기업 가치만큼만
딴 데에다 팔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바토클리맙을 다른 데에다가 팔려면 걸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바토클리맙 임상을 지금 미국과 유럽은 로이반테가 했지만 일본은 하놀이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토클리맙 약물을 딴 데에다 팔려면 하놀이 한 일본 임상도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딴 데다 팔려면 하놀한테 뭔가 협의를 사전에 했어야 했을 거예요. 얘기가 미리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SEC 자료에 의하면 하놀에 반환하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특정 권리를 반환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토클리맙에 대한 반환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는 사실 이거를 딴 데에다 팔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팔기가 어려울까요? 바토클리맙 팔아버리면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딴 데에다 팔아버리면 그 회사가 또 뭐 추가적인 임상을 뭘 진행을 하든 뭘 하든 새로운 경쟁자가 또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토클리맙을 딴 데에다 팔라 그랬으면 하놀이랑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SEC 자료에는 하놀에 반환한다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바토클리맙만 따로 딴 데에다 판다? 뭐 이 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됐어요. 그 일본 임상, 하놀의 일본 임상 데이터가 걸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전에 연락을 했으면 모를까. 지금 연락이 하놀과 안 된 상황이면 SEC 자료 공시에 따르면 하놀에게 반환한다 그랬으니까 뭐 딴 데에다 우리 팔게라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제외하고 일단은 바토클리맙이 반환된다 쳐도 TED만 성공하면 하놀이 할 수 있는 건 매우 많다. 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심화학습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이 심화학습이 바토클리맙 그 약물에 대한 원리의 내용은 이제 어제 영상으로 웬만하면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지금의 심화학습은 이제 반환됐을 때의 그 효과, TED만 성공하면 반환이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가짓수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지금 반환, 부정적 이렇게만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요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다. 4만원 초반이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이라는 말이 나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TED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이 반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TED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반환이라는 말이 나쁜 말로 인식은 되겠지만 그 인식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이제 바토클리맙 버려가 되는, 바토클리맙 버려. 이제 얘는 기업 가치에 포함시키지 마. 이게 됩니다. 바토클리맙 버려 하고 기업 가치에 포함시키지 마 하더라도 지금 이뮤노반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의 주식에서 이뮤노반트의 주식 가치에 바토클리맙은 0원입니다. 0원. 없어요. 바토클리맙 상호파 안 한다 그래서 바토클리맙 기업 가치는 아예 빵원입니다. 빵원. 근데 시가총액이 8조 원 간 거예요. 지금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아이메로프로바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커서 류마티스도 지금 내후년에 발표할 거 내년에 발표한다고 땡겨왔죠. 데이터가 그 임상 환자 모집이 너무 잘 됐는지 임상이 잘 진행됐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류마티스,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내년부터 쭉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기업 가치만 가지고도 8조 원이 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놀은 그놈의 바토클리맙은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 하놀이 바토클리맙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 이슈만으로 지금 2조 1000억, 200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TED가 실패한다고 해도, 아이메로프로바트만으로 가지고도 이뮤노반트는 8조 원을 갔다. 그럼 하놀도 바토클리맙이 아니더라도, 아이메로프로바트로만 보더라도 기업 가치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토클리맙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바토클리맙 TED가 실패하더라도 버려버리면 아이메로프로바트만 바라보게 된다면 하놀의 기업 가치는 오히려 더 오를 거다. 지금의 불확실성만 거치면. 그러니까 악재가 노출되는 것도 악재 해소입니다. 악재가 노출됐다고 악재가 노출됐다 악재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악재가 노출이 되는 순간 악재는 해소예요. 악재는 해소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기업이 주식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야 뉴스 떴다 팔자 하고 막 팔면 오히려 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는 아이메로프로바트를 바라볼 거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TED가 성공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TED가 성공하면 반환되더라도 둘 다 윈윈인 계약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TED가 성공하면 이제 더 이상 반환이 되네 마네가 의미가 없습니다. 반환이 돼도 윈윈이에요. TED 성공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TED가 실패했을 때는 문제될 게 TED가 실패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요. 주가 측면에서는. 물론 바토클리맙을 못 팔아서 조금 아쉽고
단기적으로는 한올이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로열티나 마일스톤을 수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올이 로이반트에 우리 MG도 그렇고 TED도 그렇고 너네 성공을 했는데도 너네가 전략적인 이유로 승인 신청 안 했잖아. 승인 신청하고 승인 받았으면 우리 마일스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너네가 마일스톤을 주기 싫은 건 아닐 거고 전략적으로 니네가 승인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일스톤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상까지 다 성공한 약물이야. 우리 되게 대단한 약물이고 잘 만든 약물인데 너네가 지금 전략적으로 하느라고 마일스톤 안 줬으니까 그 마일스톤이라도 내놔 하고 지금 로이반트랑 협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일스톤이라도 줘라 하면서. 아무튼 만약에 바토클리마블 반환하면서 마일스톤을 받아온다고 하면 현금 흐름면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 한시름 놓는 거고요. 만약에 TED가 실패를 하고 반환을 받더라도 그 반환을 받으면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 그때부터는 아이메로 프로바트 가치를 볼 거니까. 하지만 한올의 본질적인 재무구조상 현금 흐름이 조금 악화될 수는 있다. 근데 그 악화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한올의 기업 경영이 무차입 경영입니다. 부채가 거의 없어요. 부채 있는 수준이 상당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손을 벌릴 거냐? 아니죠. 부채 먼저 갖다 쓰겠죠. 그쵸? 주주들 유상증자를 해서 지금 최대 주주가 대웅제약인가 아무튼 그럴 텐데 최대 주주의 기업 가치가 희석될 정도의 유상증자를 절대 안 할 겁니다. 한올은. 뭐 물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한올이 유상증자할 기업은 아니고요. 나중에 빌리더라도 먼저 무차입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이오 회사에서 R&D 투자나 R&D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면 금리를 좀 싸게 빌려올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마 먼저일 겁니다. 금융권에서 빌리는 게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TED가 실패하고 바토가 상업화가 안 되고 반환을 받더라도 잠깐의 재무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한올이 빌릴 때는 많다. 지금 돈을 빌려서 쓰는 상황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데는 많아서 주주들의 유상증자 가치 희석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TED가 실패하면 그 리스크 하나입니다. TED가 실패하면 재무적 리스크가 살짝 떠오를 수 있는데 그때는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 한올은 무차입 경영이기 때문에 돈을 빌릴 때는 많다. 그것도 저금리로 빌릴 때가 많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재무적 리스크는 그걸로 해결이 될 것 같고 해결이 아니라 그 정도로 리스크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TED가 실패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TED가 성공했을 때는 반환을 받더라도 로이반트랑 한올이랑 둘 다 윈윈 하는 계약 구조가 언젠간 나올 수 있고 나올 거고 나올 수 있고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TED가 성공을 하고 뭐 로이반트가 직접 상업화를 한다 그래도 땡큐고요. 로이반트가 직접 상업하기에는 투자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올한테 반환해서 한올이 어딘가에 재라이센스 아웃을 했을 때 로이반트랑 한올이랑 매출 로열티를 나눠 가지는 뭐 이 정도 그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한올 입장에서는 또 좋죠. 그것도 상업파트에서 로열티를 또 받는 거니까 마일스톤도 또 따로 받을 거고 하기 때문에 TED만 성공하면 일본도 판권을 계약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TED만 성공하면 문제될 게 없다. 반환을 받아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그 반환에 대한 이슈만 좀 반환이 TED 실패해서 반환을 받든 TED 성공해서 반환을 받든 둘 다 반환을 받아도 지금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 기업 가치가 빵원인데도 불구하고 8조 원을 갖고 있는데 한올은 바토클리맙 반환을 받든 말든 뭔 상관이냐. 지금 기업 가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반환을 받아도 주가는 나중에 올라갈 거다. 차라리 악재 해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관망세들 4만원 초반대에 보이고 있는 관망세들이 사실 조금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영상 유튜브로 올려주시면서 그분이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 부분 앞에 한 30초인가 듣고 껐거든요. 왜냐면 그 바토클리마 반환을 악재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만 보고 주식 하실라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악재라고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도 있는 기업의 내부 사정까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부 사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회사 사람은 아니니까 심도 있게 그 회사 내부의 내부가 아니고 회사의 그런 전반적인 상황, 깊이 있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댓글에 달린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근데 이제 투자 판단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파시는 분이나 뭐 사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을 믿으시면 이제 안 하시는 거고요.
뭐 저는 저 믿으라고는 안 합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나 펀더멘털을 믿으셔야지 저는 리딩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때 사고 이때 팔아라가 아니고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팔아야 됩니다는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전파를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영상을 보고 사야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이 잘 모르고 하시는 거죠. 잘 모르시긴 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한올은 사야 됩니다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 한번 해보시고, 아무튼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요.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면 감사히 잘 받고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유튜버 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감사드립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